지금 성남시 사건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환수라고 해놓고 공익환수는 톤톤만큼이고 엄청난 사익을 일부 성남 대장동 경제이익 공동체에 나눠주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적 분노가 쏠려 있고 감사원의 이 기대가 큰 마당에 이 문제를 지체하는 것은 그것 또한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요 법치의 중심이 되어야 될 감사원의 기능을 해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공정성을 잃은 법 집행은 그 자체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수사가 권력의 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사가 정파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공수처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야당의 비판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것이 공수처건 무엇이건 모래 위에 누각일 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저는 오늘 우선에 지금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세우기 위한 법과 상식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원과 공수처장님께 감사원의 공수처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심각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또 지역 대학의 문제, 또 당면한 그 AI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 질의 겸 어떤 예산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임명장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질문 많이 받았습니까? 네? 오늘 여기 질문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네. 못 받았습니다. 예, 28년간 감사원에 몸담아 오신 감사원 내부 출신의 첫 감사원장이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원장직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당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건 뭐 여야 모두 국회에서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감사원은 뭐 한때 암행어사 마패로 불릴 만큼 우리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법치를 확고히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죠. 네, 그리고 지난 감사원장은 그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진행 과정에서 국가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삼다가 그걸 감사하려는 감사원과 국가, 대통령 그리고 여당과의 큰 알력 속에서 힘겹게 감사원의 독립을 지키시려고 하셨죠. 뭐 평가가 여러 가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원전 감사 그 문제는 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네, 감사 강의해야겠죠. 결과는, 자, 지금 원장님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았는데 도저히 이 국민들의 의혹 속에서 도저히 그 불신을 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조차도 조건을 달고 있어서 이게 특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데 국민들의 이 분노, 의혹을 풀지 않고서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바로 특정감사에 나서 주셔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죠? 예, 대장동. 네, 대장동 감사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안 대행께서 5월 달에 한 번, 또 10월 달에 한 번 현장 감사를 현장에 한번 가봤다고 하던데 이제 공식화 백현동입니까? 예. 백현동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백현동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50m 옹벽 자체가 도대체 상상 불허의 그런 불법 건축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미 식품연구원, 이 땅을 팔았던 식품연구원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강민아 권한 대행께 뭐라고 여쭤봤냐면은 그런데 그 허가가 안 났으면 그런 불법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허가서는 보면 당시 용도 지역을 4단계 변경을 했고요. 이 허가권자는 성남시입니다. 당시 시장은 지금 여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R&D 건물 기부 체납 제로 이거로도 재정 손실을 끼쳤습니다. 불법적인 50m 옹벽 건물은 나중에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는 5m 이상의 이런 옹벽을 짓지 말라고 발표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식품연구원한테만 물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원은 식품연구원만 감사를 했거든요. 그건 뭔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그쪽 그 기관이 감사 대상 중점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금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전현직 사장의 의견이 부단하게 있었고 또 그런 보고서까지 있었는데 이게 묵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백현동 지금 저 성남 대장동 사건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뭐 수많은 전국 한 300개 되는 지방 기초단체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성남시 같이 큰 단체는 몇 군데 안 되죠. 예. 성남시 같이 큰 기초자치단체는 몇 군데 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이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공익 환수라고 해놓고 공익 환수는 손톱만큼이고 엄청난 사익을 일부 성남 대장동 경제이익 공동체에 나눠주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청문회 때 그 심각성을 인정하셨죠? 네. 감사원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심각한 국민적 분노, 어떻게 행정행위가 일어났길래 어떤 인허가 과정이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더구나 성남도시공사의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전현직 사장들까지도 공익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살당하고 그 유동규라고 지금 구속된 최측근입니다. 그 사안을 지금 후보자 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이렇게 충분히 현행의 법규로도 또 협약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환수하지 않은 행위는 배임 혐의로 충분히 감사할 대상이죠. 누구나 공익감사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은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져볼 게 아니고요. 이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 감사원이 다시 한번 국가의 감사 중추 감사 기구로서 국가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네, 지금 그 같은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니까 지금 특별검사 하자고 그렇게 아우성이고 여론조사가 70% 넘습니다. 저희들 공익감사 그래서 지금 대해서도- 감찰의 특정감찰 기능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을 그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규 이행, 인허가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어떤 걸 태만히 했는지, 어떤 걸 소홀히 했는지, 어떤 걸 무시했는지, 어떤 걸 일부러 사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봐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걸 막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내부 그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라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이만큼 알고 국민적 분노가 쏠려 있고 감사원의 이 기대가 큰 마당에 이 문제를 지체하는 것은 그것 또한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요 또 법치의 중심이 되어야 될 국가 중추 사정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기능을 해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처리 절차에 맞춰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서류와 그동안의 모든 증거 절차 과정을 통해서만 확인하셔도 분명한 가부가 드러날 거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감사원의 주요 역할이 직무감찰, 회계감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 이건 대통령조차 걱정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산자부나 여가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여당 대선 공약을 만들 때가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유사 사례가 드문 일입니다. 국가기구가 동원돼서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감사원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당장 직무감찰에 착수해야겠죠.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서 자, 오늘 첫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만 빨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어떻게 수많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저항부처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국민적 분노가 몰리는데 감사원이 아무 기능을 못한다면 그 감사원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일벌백계로 추상 같은 이런 원칙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수처장님. 네, 자,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장동
경제이익 공동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라는 사람을 대법관실 혹은 대법원 내에서 8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 매우 중요한 인물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앞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시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의 피고인 사건, 형사 피고인의 중요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라는 사람이 8차례나 만납니다. 시점도 굉장히 묘하죠. 그리고 그 대법관이 종전의 판례와 다른 판례로 그 사건을 뒤엎습니다. 그 결과 그 중요 피고인은 완전히 이 족쇄를 벗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법률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금 여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대법관에 대해서는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인데 이분의 더 큰 문제는 자, 재판 판례 전원 합의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뒤집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2015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익산시장의 사건은 선거법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익산시장이 전 시장에 대해서 쓰레기 무슨 처리와 과정에서 어떤 업자로부터 뭐 했다는 추정한다라고 말을 한마디 한 걸 가지고서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의심스럽지만 이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그 김만배가 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때 받은 급여가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예, 뭐 그 우리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공수처장님하고 보도가 상상도 못하는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이 세전이겠습니까? 세후겠습니까? 지금 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50억은 세전입니다. 세후로 하면 25억 정도밖에 안 돼요. 뭐 25억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순일 대법관이 받은 돈은 이건 뭐 그걸 세전으로 따지면 2,300만 원, 연봉으로 치면 3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봐주고 판례를 통해서 변경시켜주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이재명 후보의 인허가로 해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김만배 회사에 취업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 안 하십니까?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전직 검찰총장은 4건씩이나 하시면서 그렇게 대법관은 수사 안 하십니까? 그 저희에게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 그런데 요건이 되고 저런 사건은 다른 검찰총장 사건은 신속하게 이행하시고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공수처의 공짜도 그렇고 공직도 그렇고 수사라는 것이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엄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야당 후보가 된 사람인데 사건이 되든 안 되든 고소고발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해서 지금 피의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제보 의혹 사건에 지금 한 당사자인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 있습니까? 차근차근 수사 진행 중. 그건 차근차근 하고 이쪽은 전격적으로 하고. 하여간 두 하여간이 사건 다 아니고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 공정성을 잃은 법집행은 그 자체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이거는 수사가 권력의 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사가 정파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공수처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야당의 비판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것이 공수처건 무엇이건 그건 모래 위에 누각일 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최영두 의원.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해주시죠.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자 총리님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겠는데, 자, 저 인프라 저 PPT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요. 이건 뭐 좀 우리 교육 재정을 통폐합해야겠다는 것이고, 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초중등에 대한 이런 굉장히 교육 재정이 많이 나가고 있고 오히려 고등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다음요. 다음에 우리는 참 이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전은 뭐냐면 AI
국가가 AI 선도 국가가 되는데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중국의 AI 사업 규모는 굉장히 광속 성장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여러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중국 인구가 14억 중국 인구가 AI 디지털로 무장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입학 정원 제한 때문에 이에 필요한 AI 대학원 학생들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역에는 이 대학 교수도 없고 이걸 가르칠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 그런데 지금 지역 대학은 하나하나 벚꽃 필 때마다 벚꽃 피는 순서로 사라진다고 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해법이 뭐냐면은 이 입학 정원 제한 때문에 수도권은 대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지만 대학원생을 모집할 수가 없지만 지방에 지금 뭐 거의 뭐 입학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 지방 대학을 위해서 그 정원의 풀을 활용. 대학들은 모듈화된 새로운 강의, 그다음에 그 최우수한 강의 강사진을 통해서 이걸 전국적인 단위로 풀로 해서 그래서 서울의 서울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AI,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하는 교수진, 심지어 그런 대학에서도 교수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구해오고 네이버에서 구해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르칠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정부가 좀 전폭적인 재정을 이쪽에 지원하고 대신에 그런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함께 쓸 수 있는 패컬티로 공동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부총리도 잘 아시지만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전부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입학 정원 때문에 정원을 못 누리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철저 남아돌아서 이제 대학의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지방 대학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고 우리가 AI 인력을 키우지 못해서 중국에 추월 당하고 경제력에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AI 데이터 혁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 차상균 원장이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입학 정원의 제한 때문에 그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지금 교원이 없는 경북대, 전남대랑 삼각편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경북대, 전남대조차도 그걸 가르칠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수 역량, 또 저런 커리큘럼, 저런 어떤 그 교재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집중 지원하고 그 능력을 전국 대학이 자기 캠퍼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AI 대학원이라든가 AI 대학 학부 과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비상한 교육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런 제안해 주신 방향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해 그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AI를 포함해서 신산업 분야에 주관 대학을 세우고 그게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한 6, 7개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함께 하고 함께 커리큘럼을 짜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지금 협업으로 AI와 빅데이터, 반도체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 사항과 그 같은 방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AI를 포함한 지금 굉장히 이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도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서 좀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혁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라 죽고 가는 지방 대학을 살리고 지방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의원실 통해서 설명 듣고 의원님 제안 사항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듣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 AI 국가 전략으로 만든 그런 사례를 좀 리서치한 게 있는데 교육부 학생이 드리겠습니다. 네네.